자, 의사소통 능력 제5강 시작하는데 앞에서 문서 이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중에 오늘은 문서의 종류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겠는데, 사례 1, 목공업에 종사하는 J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들이 보내온 가구 주문 디자인을 보고 고객과 상담하면서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대충 그려온 그런 도면을 보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J씨는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디자이너 겸 몫으로 맞춤 가구 분야에서 인지도가 상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직종에 따라 접하는 문서의 종류는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문서 이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고 그에 따라 잘 이해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업무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문서 이해가 빠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문서의 종류가 있고 그에 따른 그 다양함에 따른 문서 이해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 2를 보면, 이건 서울경제신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 했던 웹사이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베테랑 기능공도 도면 이해 어려운 난공사였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사회공공부문 본상을 수상한 서소문 역사공원과 역사박물관은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등 여러 면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특유의 복잡한 동선과 거대한 규모 때문에 건축물의 시공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경쟁 입찰 끝에 8대1의 경쟁을 뚫고 시공을 맡은 모 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길을 잃을 정도였다며, 베테랑 기능공들도 도면을 잘 이해하지 못해 공사 중에 협의할 일이 많았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한 건설업에서 맡은 건축물의 도면 난도가 매우 높아서 전반적인 건설 시공에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서의 종류보다 일 경험에서 접하게 되는 문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이러한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 전반에 걸쳐 협의했다는 사례 내용을 통해서 문서 이해 능력이 당사자만의 이해가 아니라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일하는 경험 중에 사용하는 문서는 자신의 분야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문서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문서일수록 철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시된 문서를 보고 어떤 문서인지 종류를 구별해 봅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문서는 세계문화 포럼의 참여 안내라고 하고서 여기서 보면 어떤 공문서의 형태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기한서입니다. 수신자 누구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기한서라는 형태가, 이 제목이 타이틀이 보이고, 어디 협회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공문서 형태를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 6월 26일 13시 15분 해가지고 전화 메모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서 중에서도 전화 메모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 생활을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문서, 그 각 문서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서, 보도자료, 자기소개서, 비즈니스 레터 앤 메모, 그 다음에 공문서, 기획서, 기한서, 보고서, 이처럼 우리가 8개 종류의 8가지 종류, 여기 이것을 둘로 나누면 9가지 종류의 문서의 종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문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문서. 공문서는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적 혹은 대외적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부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 및 일반 회사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문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이 공문서는 엄격한 규격과 양식에 따라야 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작성을 해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공문서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지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확인 결재, 즉 최종 결재권자도 일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결재가 했어야만이 이게 문서로서의 기능이, 즉 공식적인 문서로서 기능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은 공문서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공문서 협회에서 보내는 것도 집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 이것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획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기획서는 어떤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가지고 그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 바로 이게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를 어떤 문서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기획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런 문서가 기획서입니다. 제안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용 기획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한서가 될 텐데, 이 기한서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것을 바로 기한서라고 합니다. 흔히 사내 공문서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내에서 부서별로 이것을 사내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협조전이나 또는 의견서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내 공문서라고 불리는 기한서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번째로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한 일에 관한 어떤 현황, 또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영업 보고서입니다. 어떤 회사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재무제표와는 달리 영업 상황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영업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그런 상황 등을 문장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영업 보고서입니다. 재무제표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재무제표와는 그 회사의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지만, 특수하게 영업 상황에 대해서만 문장 형식으로 기재해서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영업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는 어떤 진행됐던 사안, 어떤 일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떤 진행된 일에 대해서 그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서 수입과 지출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문서가 바로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 업체 이런 모든 기관에서 또는 일종의 회의나 단체에서조차도 이 결산 보고서가 매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매 연말에 이런 것은 연말마다 회기별로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어떤 기간 안에 주어진 그런 주어진 기간 동안의 일이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 이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또 일일 업무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일일 업무 보고서, 여기서 보면 회사에서 일지라고 이렇게 업무 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무 일지라고 해서 그 하루 동안에 내가 했던 처리되었던 업무, 이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적어서 보고하는 그런 문서의 형태가 일일 업무 보고서, 다른 말로는 업무 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간으로 하게 되면 일일 업무 보고서가 되겠고, 이걸 주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주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성취 여부, 실행 여부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하게 되면 바로 이게 주간 업무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한 주간에 진행되는 업무를 보고하는 문서는 바로 주간 업무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또 출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는 회사의 업무 또는 어떤 기관의 업무로 우리가 다른 곳에 출장을 다녀왔을 때 그 출장을 다녀온 곳에서부터 치러진 어떤 외부적인 업무, 그 출장을 다녀온 곳의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 즉 여기에 이제 따르는 것이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에는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출장 비용을 징빙하는 그런 영수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첨부해서 거기에서 출장 시에 이루어졌던 일, 거기서 치러진 업무에 대한 정확한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바로 출장 보고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의 보고서. 회의는 각 회사나 단체에서 매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공개되어지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지고, 그 결정되어지는 내용들, 이것들을 그 모조리 정리를 해야지,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회의 보고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 보고서에 의해서 이때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었는데 이것이 됐다 안 됐다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 보고서는 어떤 업무의 진행이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내용이고, 이 회의 보고서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회의 내용을 거기에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했을 때 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되어진 내용들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고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서의 종류의 네 번째 형태에 썼고, 다섯 번째로 문서의 종류에서 어떤 설명서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인데 개인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또 입사 동기와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를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입사하기 전에 입사 지원서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 자기소개서는 뭐 대학 입학이나 이런 부분, 또 어떤 회사의 취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질 서류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는 성장 과정, 가정 환경, 성장 과정, 입사 등기, 근무 자세, 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딱 맞게 이것을 거기에서 그들이 꼭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이 자기소개서는 몇 자 이내로 써야 된다라고 자꾸 숫자까지 이렇게 정하는 자기소개서의 소개서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쓰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함축해서 그 원하는 그 자수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 학생 취업에 있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써온 것들 많이 이렇게 검토를 해주고 해가지고 외국계 회사에 취업한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자꾸 써보면서 원하는 형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8번째 비즈니스 레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메일도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메일로 보냈을 때 이메일 중에서 사업상 이유로 어떤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레터가 됩니다. 이메일이 됩니다. 우리가 DM이라고 다이렉트 메일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공식적 문서이지만 제안서나 보고서 등 공식 문서를 전달할 때에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레터죠. 우리가 손쉽게 얘기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이메일을 통해서 비즈니스 레터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요즘은 업체 사이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냈다 간단하게 각자 이메일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어떻게든지 문서적인 그 의사소통은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로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현대에 있어서는 모든 레터를 예전에는 팩스나 텔렉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지만 요즘은 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메일을 보낼 때 첨부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자료들을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비즈니스 레터에서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레터와 비즈니스 메모를 묶었었는데 비즈니스 메모를 분리를 시켜보면 업무상 필요한 중요한 일이나 앞으로 체크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걸.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죠. 필요 없겠고 여기서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야 되니까 이것을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전달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메모의 종류를 한번 보면 비즈니스 메모는 첫째 전화 메모가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서부터 개인적인 전화의 전달 사항 등을 간단히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메모를 얘기합니다. 직장 내에 군의 전화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급히 전달해야 될 업무적인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 개인적인 전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간단히 작성해서 그거를 전화 온 사람, 전화 온 시간, 전화 내용 그걸 간단히 적어서 당사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전화 메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 같으면 이제 명함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돼서 전화번호나 군의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요즘은 모든 연락들이 휴대폰 개인의 휴대전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발달로 이 전화 메모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회사로 전화하는 내용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그런 단체 번호나 혹은 군의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회의 메모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사나 동료에게 어떤 전달할 사항이나 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전달하는 메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의 내용을 통해서 그 팀 전체가 그거를 결정된 사항을 목표로 해서
그거를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질 텐데, 만일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동료나 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같이 전달함으로써 그 팀이 같이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것이 회의 메모가 되겠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이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을 거예요. 또 이런 회의 메모가 필요한 이유는 회의 내용을 기록해서 이것을 어떤 자료로서 남기기 위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이런 것들이 바로 회의 메모에 해당하는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업무 메모가 있는데, 개인이 추진하는 업무나 상대의 업무 추진사항을 적은 메모가 되겠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탁상용 데스크 탁상용 메모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철로 돼서 한 장당 하루에 한 장당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좀 두툼하게 나와 있는 그런 탁상 메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의 중요한 순서, 또 한 일, 또 긴급히 정리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갔던 것이 바로 탁상용 업무 데스크 메모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뭘 추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만큼 추진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메모가 바로 업무 메모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리뷰 보고서 마스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제5강을 마쳐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고서 마스터를 보면 보고서를 잘 쓴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잘 쓰거나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 가문대를 생략하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업무 지식과 동원 가능한 정보, 또 통찰력 있는 분석, 상하 동료 간의 의사소통, 추진력 등의 결정체가 바로 보고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출처는 교보문고의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번 활동에서 설명한 문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시중의 여러 서적과 강의, 유튜브 등 관련 자료들이 다양한 종류의 문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 경험에서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작성법에 대해 평소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하고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보고서 마스터라는 것이 1페이지로 설득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 마스터를 보면, 보고서 마스터를 위한 28가지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딸린 책이 내용이 있는데, 이 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제1부, 그래서 이 책은 3부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의 내용은 보고서 작성 능력이 곧 업무 능력이라는 주제로 문서 작성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1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2부는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제안, 이래서 목차와 제목, 초고를 작성하고 윤문, 돌려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고서 작성해서 그것을 바꿔서 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윤문이 되겠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맨 마지막에 그것을 탈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제2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3부는 보고서의 마무리로 발표의 기술에 대해 소개하면서 부록으로 보고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게 부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28가지 프레임워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봄으로써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구성과 문서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 이 책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보문고에서 만들어낸 책으로, 여기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이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만일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서류들을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서 과연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정복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부터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 그리고 보고서 마스터를 위한 28가지 프레임워크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시간 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5강을 마치도록 하겠고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문서적 능력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6주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